안녕하세요. 엄민우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을 비롯해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고 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적 시스템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 도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주의식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 정책들입니다. 유럽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다수의 복지 혜택들은 사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도입된 것들입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국가에 도입이 됐는데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어지고 유익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통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대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제공해 줄수록 국가는 국민에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결국에 국가가 완전한 개인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고, 특별히 2년 전에 일어난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그러한 사회주의 시스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지금 도입이 돼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공주택이라든지 국민들 모두가 무상으로 국가가 제공해주는 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준다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을 때 국가는 국민에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들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국가가 통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모든 필요들을 제공해 주고 결국에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머지않은 시간에 도입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빠르게 적그리스도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들이 얼마나 구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하나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좀 가야 되겠는데, 동네에 가까운 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자가격리 중에 병원을 이제 좀 방문하려면 보건소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고 또 번거로워서 잠깐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조그만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의료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줬더니 그 병원의 직원이 조회를 해보고
지금 혹시 자가격리 중이시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해외를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로 구분이 되셨냐고 다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놀랬다고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어떤 그 시스템들, 전산망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완전히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동네 조그만 의원에서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쳤는데 개인 의료에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자가격리 중이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을 일개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병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동네 지역의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그 사람의 신원정보, 주민등록번호만 조회를 해도 자가격리 중인 게 동일하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놀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원래 개인정보는 어느 누구도 국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그러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무시되어지고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모든 정보들을 질병청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가격리 중인 것만 공유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가 그 이상의 어떠한 정보들을 포함해서 공유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팬데믹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개인의 모든 신원 정보들을 지금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가 QR코드인데 지금 어디를 방문할 때 QR코드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러한 방역 차원에서 이 확진자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제도가 지금 보편화돼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QR코드를 갖다 대면 그 음성으로 접종을 1차를 받았는지 2차를 받았는지까지도 QR코드를 대면 바로 음성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안에 그 사람이 접종을 어디까지 했는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이상의 다른 그 개인의 다양한 정보들, 즉 신용정보를 비롯해서 개인의 사회정보, 그 다음에 의료정보, 그 다음에 범죄기로 이러한 다양한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얼만큼 정부가 이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어떤 기관에게 이렇게 공유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국가가 원하는 만큼 그러한 이제 개인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전에 일어난 911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려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국민의 정보들을 국가가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이 팬데믹의 2년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구축이 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가가 개인의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하고 국가의
어떤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르게 적그리스도 체제가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스템들은 이미 완전히 구축이 됐고, 미국은 아직 워낙에 개인주의이고 그리고 또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정보를 통합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러한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팬데믹이란 또 다른 어떤 이슈를 통해서 국가가 원할 때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굉장히 우리 눈앞에 빠르게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체제가 그만큼 우리의 눈앞에, 현실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시스템 그리고 적그리스도 체제 그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9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9절에 있습니다. 애통하여 우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해산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산모가 애통하며 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선 해산의 고통, 애통하며 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한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될 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산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애통하여 우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